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계윤입니다. 12월이 되면서 이제 아침, 저녁뿐만 아니라 한낮에도 제법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몸이 저절로 움츠러들고요. 또 목과 허리 등 뻣뻣해진다 하시는 분들 참 많으신데요. 만약 통증이 계속 반복된다거나 또 저리는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이는 단순 근육 통증이나 또 피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요. 정밀한 척추 질환은 아닌지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자, 미리미리 좀 검진 받고 또 어떻게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지 오늘은 척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주제는 갑자기 온 다리 저림 척추 질환일 수 있다를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무료 전화 참여해 보시면 어떨까요? 평소 허리나 목 통증, 척추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 여러분의 척추, 허리와 목 통증, 또 척추 질환에 대한 다양한 건강 고민 있으신 분들 해결을 위해 저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해 원장님과 말씀 나눠봐야 되는데요. 우리 몸의 중심축 아니겠습니까, 원장님? 먼저 척추의 구조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하면 이제 우리 몸통의 대들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굵고 길다란 뼈로 돼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그렇지 않고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은 벽돌 같은 뼈들이 위아래로 층층이 쌓여서 이제 기둥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네. 위아래 척추뼈 마디마디마다 있는 디스크라고 불리는 구조물이 끼어 있는데 이 디스크가 이제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도 흡수해주고 우리가 몸통을 앞뒤 옆으로 굽힐 수 있게 도움을 주게 되겠습니다. 네네. 오른쪽 그림은 척추뼈 이제 단면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척추뼈 중앙에는 이제 구멍이 뚫려 있고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통과하는 지나가는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요. 예. 뒤에서 말씀드릴 척추관 협착증에 나오는 척추관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네네. 이제 척추 질환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먼저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줄여서 디스크라고 많이 부르시는데요.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디스크는 엄밀히 말해서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 있는 구조물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디스크는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들어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네네. 그리고 외상이라든가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이 디스크가 이제 손상을 받게 되면 디스크 껍질과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이 디스크 탈출증이 되겠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허리 통증이 이제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하고, 네네. 통증이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뻗치거나 이제 다리가 저린다거나 하는 방사통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통증은 심하지 않은데 이제 허리나 하반신이 이제 묵직하게 불편한 느낌도 허리 디스크가 좋지 않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렸던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인 척추관이 이제 좁아져서 이제 신경을 눌러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을 하게 되고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이제 돌출된 디스크 외에도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관절뼈라든가 인대 등이 이제 두꺼워져서 신경이 전반적으로 눌린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예.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엉치 통증, 다리 저림, 시림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특징적으로 오래 걷지 못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쉬었다 가셔야 되는데 그때 이제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를 취하시면 좀 편해지시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또한 발바닥에 뭔가 붙어 있다거나 이제 내 살 같지 않은 느낌, 시린 증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주제 이제 갑자기 다리 저린 것이 이제 척추 질환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다리에서 통증이 발생하면 이제 허리 쪽 척추 쪽 문제라고는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저희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닌지 스스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잘 보시고 이 가운데 2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면 척추 질환 의심해 보셔야 된다고 합니다. 원장님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말씀드린 이제 증상들이 꼭 척추관 협착증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증상이 있으면 협착증이 아닌가 한 번쯤 의심해서 병원을 방문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이제 허리 통증이 이제 뒤로 젖힐 때 좀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보인다든가 원래 잘 걸으셨는데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이제 천천히 걷거나 중간중간에 쉬었다 가셔야 되는 경우 아니면 세 번째 이제 쪼그려서 허리를 구부정한 자세로 앉는 것이 이제 편해지신다는 경우 다리가 저리고 이제 감각이 둔해지는 증상, 또는 쥐어짜는 듯한 통증, 쥐가 자주 나는 증상 등이 있을 때는 한 번쯤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허리를 좀 뒤로 젖힐 때 통증 느껴지고 또 평소보다 내 걸음걸이가 조금 둔해진다 싶으실 때도 좀 의심해 보셔야 되겠고요. 쪼그려 앉는 게 보통은 힘든데 오히려 편해진다 하시면 이 부분도 역시 척추관 협착증은 아닌지 의심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척추 질환으로 이제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에 맞게 각각의 단계에 맞는 치료 방식이 좀 달라집니까? 네, 허리 통증을 크게 한 3단계 정도로 나눠서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단계로는 이제 입으로 복용하는 진통제라든가 신경통 약과 같은 약물 치료랑 함께 운동 치료, 물리 치료를 병행하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로도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다양한 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사 치료에는 우리가 이제 경막의 주사, 증식 주사, 척추 관절 주사, 신경 성형술 같이 이제 다양한 주사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주사 치료로도 통증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고 하는 또 채소 침습 또 치료법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와. 이 단계에서도 이제 통증이 이제 잡히지 않는 경우에는 가장 마지막으로는 기존에 이제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크게 제거하거나 아니면 척추 마디를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이제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급적이면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는 가지 말고요. 미리미리 좀 잘 진단받고 치료해서 심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자, 수술을 하지 않고 척추를 치료하는 이제 비수술 치료의 대표적인 것은 역시 주사 치료. 원장님께서도 광범위하게 많이 작용을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증식 주사 치료 어떤 치료법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의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네. 인대나 힘줄의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약물을 주입을 해서요. 인위적으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예. 이 염증 반응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돼서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주사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보통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받아보시게 되겠습니다. 4주 간격 약 6회에서 10회 정도 치료 받아보시게 되고 인대나 힘줄 이제 근본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그 부위들을 튼튼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증식 주사 치료가 아닌가 합니다. 주사 치료니까 간편할 것 같아요. 그 외에 원장님 또 어떤 특징, 장점 있을까요? 예,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통증의 일시적인 완화가 아니라 인대나 힘줄을 이제 근본적으로 강화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또한 시술 과정이 이제 간단하고 시술 시간도 짧고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또한 합병증도 비교적 적기 때문에 고령이시거나 고혈압, 당뇨병과 같이 이제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이 증식 주사 치료를 대체로 안전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실제 이제 증식 주사로 치료 잘 되신 분의 사례 만나볼 텐데요. 자, 이분은 이제 10년째 사실 이제 현대인들의 만성 질환이죠. 뒷목, 뻐근함, 어깨 통증이 있으셨는데 증식 주사로 치료가 잘 되셨다고요. 네, 이제 승모근 부위 이제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근데 오랫동안 이제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고 이제 왼쪽 사진은 MRI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목 디스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요. 네. MRI에서 목 디스크 소견 없으셨고 우측 엑스레이에서 소견에서도 특별히 뼈에 큰 이상은 없으셨습니다. 네네. 증식 주사 치료 이제 1회 받으시면서부터 이제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하셔서요. 총 5회 받고 나서는 굉장히 통증이 많이 좋아진 상태로 잘 지내셨습니다. 예.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저희가 도움 드려야 될 텐데요. 자, 만약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줄어든다거나 그리고 걸을 때 아프고 잠깐 앉아 쉬면 괜찮다 하시는 분들 서둘러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아, 제가요? 네, 만으로는 79입니다. 79세 되셨어요. 아버님 원장님 직접 나와 계시니까 인사 나누시고 어디 아프신지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 예, 예. 네, 아버님 불편한 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불편한 건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버님. 뭘 말하라고요? 아버님, 아버님. 어떻게 아프신지 어디 아프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예. 제가, 처음에는 허리가 안 좋았어요. 네, 디스크. 그 병원에 가면은, 촬영을 하면 이제 수술을 좀 해야 된다고, 이제. 아, 그래서 이제 수술을 안 하고 쭉, 나 나름대로 좀 시켜보면 저 다슬로 나왔거든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이 다리로 내려오네요. 네, 그래가지고 영 걷기도 불편하고 네, 네.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네. 아버님 그러면 이제 허리만 아프시다가 이제 다리까지 증상이 내려오셨는데 최근에는 다시 이제 병원 가서 MRI 검사를 받아본 적은 없으신가요? 아, MRI 검사는 안 받고 최근에 병원에 가서 거기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허리는 좋다 그래요. 아주 뼈는 등뼈는 네. 그렇다고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저 통증이 오는데 어쩔 거냐 하는 게 그러면 그 영월 주사를 한번 놔주면서 이래도 아프면 나중에 이제 MRI 촬영을 해봐야 된다고 이제 네,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주사를 좀 맞고 좀 차도가 있으신가요, 아버님? 이제 조금 좀 있죠. 약간 나으셨어요. 예, 좋습니다. 네, 이제 아버님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허리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아버님 증상을 들어보면 이제 이전에 허리 디스크 탈출증도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시니까는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 탈출증이나 허리 협착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 보이십니다. 근데 이제 그 협착증이 있어요. 그 전에 네네. 보면은 뭘 하다가도 딱 그냥 허리가 한마디로 따까닥 걸리면 모든 걸 그냥 손 놓고 그 자리에 네, 딱 네. 그 안 정도로. 있어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아버님 통증이 심하신데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협착증은 단순 엑스레이 촬영으로는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MRI를 찍어봐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치료를 조금 정밀 검사하기 전에 치료해서 통증이 많이 완화가 되시면 괜찮겠지만 이게 좀 더디되거나 통증 완화가 별로 없다 그러시면 꼭 제대로 된 진단을 받으셔서 허리 협착증이 맞는지 그러면 협착증이 허리 어디마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또 주사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정확한 진단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진단 꼭 협착증이나 디스크라고 무조건 수술하는 건 아니고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충분히 하면서 증상 좋아지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이제 수술할까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도 진단은 정확하게 받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한번 정밀 검사를 한번 제대로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각 그 검사 장비마다 그 어떤 차이가 있으신지도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엑스레이만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죠. 네,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큰 뼈의 이제 이상 여부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디스크라든가 협착증, 이제 디스크가 돌출됐는지 이제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 좁아졌는지는 엑스레이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디스크랑 이 신경 통로를 보려면 적어도 이제 단면 영상을 볼 수 있는 CT, MRI가 필요한데요. CT는 MRI보다는 디스크나 신경을 보는 해상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심한 디스크나 협착증 정도는 알 수 있어서 엑스레이보다는 CT가 낫지만 보다 명확하게 보려면 MRI가 좀 더 정확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께서도 잘 이해가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어디가 안 좋은지 그 원인을 찾아야 그에 맞는 치료, 그래야 또 잘 금방 나을 수가 있겠죠.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허리와 척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 계신 병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부터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